3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사나 혹은 강사나 이런 사람들, 특히 교단, 탁자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대중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관객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대답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정답을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거다라고 정해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틀렸대. 정답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것도 사랑이고, 애정이 있어서인데, 그 사랑의 반대말은 애정이 전혀 없는 것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딱 내리고 애들한테 그게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거죠.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 맞을까? 그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죠. 이러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 형태라든가 혹은 이 가르치는 자들의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너희는 몰라,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한테 가르쳐. 그게 선생이고 교사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모르는 부분은 선생이나 혹은 교수가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배우는 거죠. 그 외에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라든가 혹은 선생이 전공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까지 그 선생이 다 알고 있거나 자기 주장이 옳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다 아는 척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근대 교육, 서구 교육에는 바탕에는 서구 철학이 깔려 있죠. 이 철저한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반합도 그런 거죠. 이게 있는데 이거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나와서 그 두 가지가 만나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또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있으면 반대하는 것이 있다. 반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구분을 딱 나누는 거죠. 종교도 그렇게 했잖아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고, 그래서 자기네들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일신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신만 유일하다는 거죠. 이건 이런 류의 서구 종교인 기독교가 철학이 깔려 있는 방식으로 문화가 발전돼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병아리 감별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수를 구별하는 능력이, 그걸 잘하는 걸 굉장히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를 끊임없이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인 거죠. 아군이 아니면, 우군이 아니면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는 분쟁, 요새는 또 이란과 미국이 또 지금 전쟁 중이죠. 이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만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벌써 유가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명분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과거에는 명분이 종교였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이교도니까. 이교도는 주교도 되고 이교도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할 존재, 이렇게 규정을 딱 했으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어느 문화나 그 어느 나라나 그 어느 종교도 전부 적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쭉 2000년을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가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정반합도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내게 옳은데 이걸 반대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 그런데 이쪽도 이쪽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도.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을 다 혁명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근자에 공산혁명이, 막시즘 혁명이 한번 일어났던 겁니다. 답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혁명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왕권과 막시즘이 부딪혀서 이 정반에서 합으로 만들어낸 것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서 왕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신분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어떤 것들을 합쳐서 자기네들 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빼앗아서 노동은 착취하고 권위는 물려받고 그게 합의된 거예요. 이게 무슨 합의예요? 똥이죠. 정반 똥이 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식민지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자기네들은 선진 문명이고 자기네들을 선진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후진 문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진 문명이니까 계몽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계몽해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선생이 애들한테 질문하고 말 같지도 않은 자기 주장을 정답이라고 빡빡 우기는 그런 개수작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네들이 옳은 거죠. 3월 달에는 3.1절이 들어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과거 1919년대 그 일대 그 시대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인들 혹은 계몽가들의 사진이 올라오죠.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서양식 중절모 쓰고 어울리지도 않는 턱시도를 입고 지팡이 들고 나비 넥타이 매고 거기다 코안경 걸치고 완전히 서구 짝퉁이죠. 이런 짝퉁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백인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집사 노예들 중에서 마름이죠.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계급이 높은 집사들이 딱 그런 옷을 입고 서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면에 노예들을 보게 되면 흑인들을 보게 되면 허름한 옷 그냥 허이끈끈한 거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자기는 양복을 입고 있단 말이죠. 신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피부는 별로 검지만 너희하고는 신분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도 보게 되면 개항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서구화하지 못해서 미치고 환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푹 쩔어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결국은 조선 개항기 이후 왜 강점기 때까지 그렇게 서구인이 되는 것이 문명이고 서구의 문명을 배우는 것이 선진이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었단 말이죠. 반면에 한복을 입고 혹은 우리 복장을 고수했던 분들도 있어요. 유생들도 있었죠. 이 극과 그 끝. 결국은 그 유생들이라는 존재들도 철저하게 이게 사대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명나라에 대한 사대. 그 다음에 뒤에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 대국에 대한 사대. 유교라는 것이 하나의 정신이기 이전에 큰 나라를 섬기는 역할이 틀어서 작용했던 거니까 갓 쓰고 상투 틀고 한복 입은 자들이나 머리 밀어내고 중절모 쓰고 턱시도 입은 이 짝퉁 양인들이나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정이면 하나가 반이고 하나가 반이면 하나가 정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동양사상을 얘기할 때도 음양을 얘기합니다. 음양이라는 것이 음과 양이 서로 달라서 갈라져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서양 애들이 해석을 하면서 그따위로 그지같이 해석을 해놓은 거고 사실은 음과 양은 합해서 하나인 거죠.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해와 달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라는 말들도 하는데 해와 달이 만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낮에 달이 뜨기도 하잖아요. 해는 분명히 낮에만 떠요. 근데 달이 낮에 뜨기도 하고 밤에 뜨기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떤 세상의 흐름의 중심을 태양으로 보지 않고 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달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몸도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고 달은 인력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땡기고 놨다 하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니까 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사용한 겁니다. 서양 애들이 쓰는 양력이 아니고 우리는 달력을 사용한 거예요. 해력이 아니라 달력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의 흐름의 움직임이 결국은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의미 없이는 양이 존재하지 않고 양이 없이는 의미 존재하지 않아. 이게 정반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반합이라는 것은 정은 있어야 하고 합은 없어져야 하는 존재예요. 정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반이 얘가 그래서 이제 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비주류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류가 쭉 흘러가는 주류가 있는데 이 주류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옳은 길로 가도록 양념 역할을 해주는 게 비주류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음양의 이치에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주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음양에서는. 이것도 주류고 주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그 뭐 어느 강이죠? 바닷물과 뭐 민물이 합치면서 서로 경계선을 쭉 이루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결국은 합쳐져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단 말이죠. 그게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다시 증발해서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물이 되어 바다로 들어가는 순환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음양의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다양성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교단 외의 교리 외에는 전부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단까지 합쳐서 비스무리한 것들을 모아서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사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경계가 정말 자기네들은 분명한지 모르지만 겉에서 봐서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이 그 나물이니까. 비빔밥에다가 고사리 집어넣으면 정통이고 고사리 대신 딴 거 집어넣으면 비정통입니까? 비빔밥이라는 것 자체가 밥에다가 뭐를 넣고 비빈다는 거예요. 뭘 넣고 비비든 비비면 비빔밥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 뭐만 넣는다, 우리는 뭐는 안 넣는다 이런 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마치 이게 우리 전통인 양 생각하면서 지금 시끌시끌했던 게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기억하면 되는 행위인데 여기다가 그렇게 하기가 조금 뭔가 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도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뭐 누구네 집은 몇 가지 음식이 올라왔더라. 그러면 우리는 몇 개 더 해야 돼. 뭐 우리 지방에서는 이거 안 올리면 제사가 아니야. 이런 류의 엉뚱한 개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마치 대단하게 우리 민족이 지켜온 전통인 양 이야기한단 말이죠.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는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로서의 제사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훗날 들어와서 많이 변질되었고 사실 조상을 기억하는 것과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란 말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은 간 곳 없고 올려놓은 음식의 가짓수, 놓는 위치 같은 걸 막 따지고 숫자 뭐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가
이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걸까?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주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어떻게 서로가 서로 위로하며 보듬고 함께 살아가느냐는 것이 이게 진리지, 너와 내가 다르니까 너를 이렇게 살도록 하겠다, 너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겠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오만이고 자만이라는